로버트 휘테커를 이긴다.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밥이다. 샤브캇, 션 스트링랜드, 콜비 코빙턴은 수준 이하다. 그의 입에서 뱉어진 말들은 그를 UFC 챔피언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 칭했다. 옥타곤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하지만 그 문이 열렸을 때 세계를 정복하겠다던 그 남자는 왜 이름조차 생소한 거구의 상대 앞에서 단 한 대의 유효타도 내지 못하고 15분 동안 얼어붙어야 했는가? 황인수의 UFC 컨텐더 시리즈 진출. 그것은 한국 MMA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서막처럼 보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그날의 경기는 승자도 패자도 심지어 코너를 지키던 전설적인 세컨드마저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격투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처참한 15분의 기록으로 남았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가 뱉었던 오만한 말들에서부터였다. 국내 무대를 평정했다는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UFC의 모든 챔피언들은 그의 손쉬운 먹잇감처럼 묘사되었다. 그가 뱉은 모든 말들은 박제되었고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그의 앞에 나타난 상대는 패디 맥코리. UFC 계약을 꿈꾸는 무대라고는 믿기 힘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거인이었다. 프로필상 황인수는 182cm, 패디 맥코리는 191cm. 하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차이는 그 이상이었다. 최소 15cm의 신장 차이와 두세 체급은 좋게 나보이는 압도적인 골격. 맥코리는 거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크고 행동이 느릿느릿하며 마치 버퍼링이 걸린 듯 굼떴다. 혹자는 그를 8남매 중 가장 모자란 시골 농부에 비유했다. 와일드함, 폭력성, 날카로움과는 거리가 먼 그저 덩치만 큰 상대. 하지만 그 압도적인 덩치가 모든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다. 황인수의 치명적인 무기, 그가 국내의 모든 상대를 잠재웠던 원툴, 스트레이트는 이 거대한 피지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그의 펀치는 지금까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피지컬의 아시아 선수들에게만 통용되었던 공식이었다. 과거 명현만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었지만 명현만은 느리고 늙고 동체 시력이 망가진 상대였다. 하지만 맥코리는 최소한 명현만보다는 빨랐다. 황인수의 주먹은 닿지 않았고 맥코리의 잽은 너무나 쉽게 그에게 닿았다. 리치 차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가 믿었던 유일한 무기는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이때 옥타곤 밖에서 세기의 절규가 터져나온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 UFC 타이틀전까지 치렀던 한국 격투기의 전설. 하지만 그날 그는 전설이 아니었다. 그는 황인수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인수야, 정신 차려. 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때려야 돼. 모든 걸 걸어. 너 전사지? 너 전사 맞지? 이것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애원이었고 호소였다. 정찬성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황인수는 듣지 않았다. 1라운드가 끝나고 들어온 그에게 정찬성이 화를 내는 대신 부탁을 하고 구걸을 할 때도 황인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마치 안에서 경기하고 있는 나는 맞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것은 체육관의 위계 질서가 완벽하게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격투기 체육관의 기강은 사회의 그것과 다르다. 재력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힘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달리 체육관에서 기강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관장이나 코치가 선수를 압도하는 것이다. 건방진 선수가 있다면 스파링을 명분으로 두들겨 팹으로써 서열을 정리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66kg 패더급의 정찬성은 지방으로 몸을 불린 미들급 황인수를 두들겨 팰 수 없었다. 그 체육관에서 황인수를 제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자기 세상에 갇혀 자신의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다. 정찬성의 절박한 조언은 황인수에게 그저 나보다 약한 사람 위 잔소리일 뿐이었다. 황인수의 내면에서는 네가 나 이겨? 라는 오만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통제불능의 괴물은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이 희극의 진정한 주인공은 승자인 패디 맥코리 역시 아니었다. 그 또한 UFC에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라운드 점수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시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인수의 발목을 잡고 그저 늘어졌다. 경기를 끝내려는 위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투지는 1g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데이나 화이트가 가장 증오하는 점수 판정 비비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비겁한 모습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날 컨텐더 시리즈의 승자 5명 중 4명은 UFC 계약서를 손에 쥐었다. 단 한 명, 그 다운증후군 같이 생긴 버퍼링 걸린 패디 맥코리만 탈락했다. 데이나 화이트는 승자에게조차 계약을 주지 않았다. 즉, 승자도 패자도 둘 다 UFC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최악의 오디션이었다. 황인수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옥타곤 위에서 때릴까 말까 15분 내내 고민했다. 손은 올라갔지만 결코 뻗어 나가지 못했다. 마치 스웨디시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며 여유를 부리는 관광객의 표정이었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니다. 저도 좋으니 대가리 들이밀고 개싸움이라도 하길 바랐던 최소한의 기대를 그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몸 상태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 UFC 선수들은 개체량에서 피골이 상접한 해골의 모습이다. 하지만 황인수의 개체량 당시 얼굴은 뚱뚱했다. 어제 족발을 먹다 나온 사람 같았다. 몸은 지방으로 물렁물렁했고 근육은 찾아볼 수 없었다. 100kg으로 명현만과 싸울 때가 오히려 지방이 더 없었다. 이는 예견된 참사였다. 그는 정찬성과의 사우나에서 고작 1kg을 빼면서도 이제는 빠졌을 거다.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20번 넘게 반복하며 설득을 시도했다. 1kg 감량에도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것이 그가 보여준 절박함이 전부였다. 프로의식의 완벽한 부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가 뱉었던 모든 오만한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휘테커를 이긴다던 그의 과거 영상들은 전 세계적인 밈이 되어 조롱당하고 있다. 한때 국내 최강이라 불렸던 파이터는 이제 때릴까 말까 망설이는 남자라는 희극적인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진짜 지지는 옥타곤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기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SNS에서 폭발했다. DC 인사이드, FM 코리아 같은 거대 격투기 커뮤니티는 단순히 터진 정도가 아니었다. 그곳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집단적 조롱의 장이자 공개적인 인신제사위 축제로 변모했다. 정찬성의 절박했던 외침, 인수야, 정신차려는 즉시 국민밈이 되었고 사회의 모든 절망적이고 희극적인 상황을 조롱하는 만능 주문이 되었다. 하지만 경멸의 절정은 단연 때릴까 말까 댄스였다. 그가 주먹을 들었다가 그대로 얼어붙는 그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수천 개의 움짤과 숏폼 영상이 대량 생산되었다. 스스로를 정복자라 칭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링 위에 처음 올라온 아마추어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팬들은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잔인할 정도로 통쾌해했다. 그들은 휘테커와 아데사냐를 족밥이라 부르던 그의 모든 과거 인터뷰를 박제하고 끌어올려 이름 모를 농부에게 몰려다니며 무기력하게 발목이나 잡히는 현재의 모습과 나란히 편집했다. 한국 SNS상에서 파이터 황인수는 사망했다. 그는 밈 생성기, 돌을 넘어선 격투 유튜버로 재탄생했을 뿐이다. 그의 모든 커리어가 실력이 아닌 망상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말이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기괴한 오디션은 막을 내렸다. UFC 위 문턱에서 한 명은 점수를 얻기 위해 비비기에 급급했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을 내미는 것조차 망설였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절박함이 아닌 안일함이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이제 인터넷의 조롱거리로 남았다. 과연 그는 이 15분의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때릴까 말까 망설였던 그 순간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인가?